알고 보면 체중계가 가장 정확한 지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오늘은 체중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내가 살이 얼마나 쪘나, 얼마나 빠졌나 그걸 알아보실 때 이제까지는 체중계만 생각하셨잖아요. 그런데 체중계 말고도 내가 살이 쪘는지 빠졌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체중계보다 더 정확한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체중계부터 시작해서 내가 살이 쪘는지 빠졌는지 파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순위를 한번 매겨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랭킹 바로 들어갑니다. 8위 바로 체중계예요. 가장 많이 하시는데 이게 가장 부정확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살이 쪘냐 안 쪘냐는 지방이 늘어났냐 안 늘어났냐죠. 그런데 체중계는 지방만 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까 먹은 음식도 나오죠, 물도 나오죠, 대변이 아직 나가지 않고 계속 변비가 쌓였다면 변목에도 포함이 되죠. 자, 그래서 체중계가 은근히 정확하지가 않고요. 만약 체중계로 정확하게 내가 살이 쪘는지 빠졌는지 알고 싶다면 어떤 일정한 기준을 세우셔서 계속 똑같은 기준으로 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체중을 정확하게 잴 수 있을까? 제 영상을 하나 예전에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7위는 BMI, 바디 매스 인덱스, 체질량 지수라고도 하죠. 이게 뭐냐면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예요. 대한비만학회에서는 이 수치를 가지고 비만을 측정하곤 하는데요. 사실 이 수치도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자, 키와 몸무게 가지고만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날씬하고 굉장히 몸이 탄탄해 보이고 근육질인 사람도 비만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체중에 키라는 요소가 추가로 들어가서 체중계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6위는 허리둘레입니다. 허리둘레를 재면은 내장지방, 복부 피하지방 등을 측정할 수 있어서 내가 살이 얼마나 쪘는지 꽤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도 상대적으로 복부에 지방이 좀 적은 분들도 있고, 아니면 복부에만 좀 지방이 많은 분들도 있고, 폐경 이후에는 복부만 더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단점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복부 지방을 재면은 내가 얼마나 살이 쪘는지, 비만 때문에 위험한 질환들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매우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부 둘레를 재는 것도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방법 중에 한 가지를 딱 정하셔서 되도록이면 같은 기준으로 쭉 동일하게 재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배꼽 있죠? 배꼽 주위로 그냥 쭉 재시면 이게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방법은 갈비뼈 끝과 골반 가장 위, 이 사이 중에 가장 잘록한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보면은 거울에서 보면 가장 잘록한 부분이 있으실 텐데, 그 가장 잘록한 부분을 재면은 두 번째 기준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기준은 또 뭐가 있냐면 갈비뼈 끝 있죠? 이 갈비뼈 끝과 아까 말한 골반 그 끝부분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 보시고, 선에서 정확히 중간 지점 2분의 1 지점을 또 재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또 세 번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둘레나 복부둘레를 재실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기준을 삼으셔서 좀 꾸준하게 재시면 돼요. 5위 바로 눈바디입니다. 눈바디는 눈으로 본 인바디라고 해서 눈바디라는 말을 쓰는데요. 눈바디가 다른 것보다도 정확할 수 있다고? 네, 은근히 굉장히 정확할 수 있어요. 샤워하시기 전이나 그때 이렇게 거울 앞에 서셔가지고 팔을 T자로 벌리시고 숨을 약간 자연스럽게 내쉰 상태에서 보시면 아주 적나라하게 내 몸이 어디가 좁고 어디가 빠졌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보시다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도 있고요. 체중계로는 별로 이렇게 변화가 없었는데 눈바디로 보니까 부피가 줄어들었네? 이런 경우는 근육은 늘어나고 지방이 빠진 아주 좋은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눈바디를 안 보고 체중계만 봤다, 그러면은 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늘어난 이런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도 안 빠졌네? 그러면서 실망하고 뭔가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겠죠. 체중계랑 같이 종합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4위는 캘리퍼예요. 캘리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집게같이 있어가지고 복부 살 같은 거 이렇게 확 집어보는 겁니다. 뿅! 이렇게 딱 집어보는 거죠. 이렇게 딱 집었을 때 3cm네, 이런 복부 지방이 3cm고 이런 식으로 얼마나 지방이 잡히는지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 지방이 어느 정도 쪘는지 매우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은 이게 기존에 쓰던 킬로그램이나 체중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바로 와닿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래도 다이어트 시작하실 때 한번 재보시고 이걸 매일 재다 보면 원래는 5cm가 잡히는데 1cm로 줄었다, 이렇게 확연히 차이를 느끼실 수는 있어요. 자, 3위는 바로 인바디예요. 인바디는 그냥 일반 체중계가 아니라 내장지방, 피하지방 등의 지방만 수치화시켜서 좀 보여주죠. 특히 인바디 기계는 장점이 내장지방이랑 피하지방은 다른 방법으로는 재기가 힘들죠. 피하지방은 그나마 캘리퍼로는 좀 잴 수 있는데 내장지방은 캘리퍼로도 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바디는 이 내장지방까지 전부 나온다는 점, 단지 전기저항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건 아닙니다.
자, 2위는 바로 인바디 와이스코프예요. 자, 또 인바디 관련된 기계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가장 최근에 나온 기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예전에 정확하게 체중 재는 법을 리뷰하면서 잠시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요. 이 와이스코프는 그냥 배에다 대고 이렇게 간단하게 대기만 하면은 안에 있는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CT 기준으로 내장 지방이 85%, 피하 지방이 97%예요. 굉장히 높은 정확도죠. 방금 CT를 얘기했죠. 자, 이 CT가 바로 대망의 1위입니다. 대망 1위는 바로 CT 기계예요. CT MRI 기계를 모두 통칭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몸 안에를 그냥 봐버리는 거죠. 그래서 몸 안에를 봐서 어디까지가 지방인지 그냥 정확하게 나와버립니다. 자, 보통 사진을, CT하고 MRI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배예요, 배. 이제 여기가 등 쪽이고 여기가 배 쪽인데, 빨간색이 내장 지방이고 파란색이 피하 지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CT하고 MRI를 찍으면 정말 정확하게 내 몸에 지방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매우 비싸고요. 병원에 가셔서 이거를 매일 재시는 분은 사실 아무도 없겠죠. 이거는 보통 어디에 쓰냐면은 비만 관련된 대규모 연구를 할 때나 뭐 논문을 쓸 때 정말 정확한 증거 자료가 필요할 때 이걸 보통 씁니다. 자, 이상 어떻게 하면 내 몸에 지방이 얼마나 있나, 살이 쪘냐 빠졌냐를 파악할 수 있는지 한번 순위를 매겨봤고요. 체중계가 가장 밑에 있긴 하지만 우리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체중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체중계를 많이 쓰시게 될 텐데, 체중계를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를 이제 그냥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다른 것들 정확한 게 또 뭐뭐가 있다 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좀 찍게 되었고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체중계를 항상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제작. 두 번째, 눈바디를 같이 활용하자. 세 번째, BMI도 참고하자. 네 번째, 부분 비만의 경우 캘리퍼를 활용하면 좋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